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기출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맥스웰 전자방정식 중의 물리적 의미 중에서 틀린 거. 야, 이거 맥스웰을 몰라도요. 3번에 보시니까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고립될 수 없다고 배우셨죠? 3번 정답이실 거고, 2번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D미터인 곳에 점전하 Q가 있을 때 도체 표면상에 최대로 유도되는 전하 밀도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Dmax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도체가 접지무한 평판이 나왔다라는 게 힌트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접지가 되어 있는 무한 평판이 존재할 때 평판으로부터 A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점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분 전하, 영상 전하가 동일하게 A만큼 떨어진 곳에 Q 다시, 즉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Q 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 게 얼마였냐면 F는 떨어진 거리가 2A가 되기 때문에 2A에 제곱하면 4. 그럼 4파이에서 4랑 곱해서 그쵸. 16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던 게 힘이었고요. 전개를 구해볼 거예요. 전개 2라고 하는 건 만약 요만큼의 높이를 Y라 가정을 하고 Y 높이의 1쿨롱의 단위 전하를 두면 플러스 Q쿨롱과는 반발력이 마이너스 Q쿨롱과는 흡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을 합산한 여기가 전개 2였다. 기억나시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세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문자 R의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전개 2는 결국 하나를 구했을 때 이걸 2-라고 할까요? 하나를 구했을 때 값에다가 2-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죠. 거기에 곱하기 몇? 그쵸. 2가 된다. 그럼 2-라고 하는 것을 4파이의 입실론 제로 대문자 R 자승분의 Q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계산을 못하니까 여기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문자 R분의 소문자 A 곱하기 2가 돼서 2하고 4 약분한 2파이가 될 거고 2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의 3승은 요거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2분의 1승의 3승이니까 A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2분의 3승이 되면서 A랑 Q가 남는다. 물론 마이너스 생략 가능합니다. 이게 전개예요. 근데 이 전개값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개의 최대값을 구해내야 되죠. 전개의 최대값은 언제로 했죠? 그쵸. Y가 0일 때. 즉 1쿨롱의 단위 전하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최대값이니까 Y를 0으로 잡으면 2파이 입실론 제로 A의 3승인데 A랑 약분해서 2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의 제곱분의 Q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생략 가능하다. 이걸 왜 구했을까? 그죠? Dmax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Dmax는 그럼 2max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입실론 제로만 약분하면 마이너스 2파이 A의 제곱분의 Q 그러면서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식으로 외우셨던 쌤들은 식으로 그냥 찾으셨으면 됐을 거고 식으로 못 외우신 쌤들이 이렇게 유도했었던 거죠. 근데 그냥 한번 풀이 과정상 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정답이 돼야 되는 건 떨어진 거리가 A가 아니라 D였네요. 그럼 D로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자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자기 저항의 단위는 헨리의 역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수업 시간에 뭐 헨리의 역수를 자기 저항의 단위다 라고 해드린 적은 없는데 RM이라고 하는 자기 저항의 식은 아시죠? 뮤 S분의 L 뭔 소리에요 라고 했었고요. 자기 저항은 전기 저항에 대응되는 거라서 R은 I분의 2 그러면 자속 I분의 기자력 F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이게 자기 저항이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뮤라고 하는 녀석에서 차관을 합니다. 투자율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헨리 퍼 미터. 그래서 미터 분의 헨리 곱하기 S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길이는 미터. 그러면 얘하고 약분되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얘하고 얘가 약분되니까 헨리 분의 1이죠. 결국 뭐가 돼요? 헨리의 역수라는 1번 말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번 자기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 맞죠? 저 자기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
전기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 3번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속으로 아니네. 총 기자력으로 자속을 나눴다니까 요게 바뀌었네요.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왔네. 자속으로 기자력을 나눈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기자력이어야 되는데 밑에가 기자력이니까 잘못된 게 3번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항은 문제가 전개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2승이에요. 그럼 전개 2가 5 곱하기 10의 2승 다니는 볼트 퍼 미터. 그리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 Q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에요. 이때 전하가 받는 힘, 이거 공식 뭐였죠? 그쵸. F는 QE.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되죠. 두 개 그냥 곱해주시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고. 5번 문제, 진공 중에 판간거리가 D미터인 무한 평판 도체 간의 전이차를 구해라. 이것도 책에서 그대로 했던 거잖아. V는 ED. 판 사이의 전개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혹은 시그마 요거에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이 될 건 4번. 6번 문항. 얘는 뭡니까? 어떤 자성체 내에서 자개의 세기가 800A 턴퍼메타. 자개 H를 800A 턴퍼메타 이고 자속 밀도 B가 0.05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자성체의 투자율을 구하세요 이네요. 그럼 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식인데 자속밀도 B는 면적으로 자속을 나누는 거고 면적분의 자극인 거고 구도체 기준으로 하면 4파이 자승분의 자극 M이 되는 거고 결국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그죠? 뮤H예요. 뮤H.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투자율이라는 뮤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뮤는 자개 H분의 자속밀도 B다. 그래서 주어진 자개의 크기 800분의 자속밀도 0.05를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4번 6.25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비유전율이 2.8이라고 나왔어요. 7번은 비유전율이니까 입실론 S를 2.8 맞나요? 2.8? 예. 유전체에서의 전속밀도 D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제곱미터일 때 분극의 세기를 구하세요 입니다. 폴라즈레이션이라고 하는 P는 분극의 세기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2였죠. 그럼 얘는 전속밀도로 표현했을 때 D배의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문제가 풀리시겠죠. 그래서 요거 대입해보면 이쪽에다 한번 할까요? D라는 전속밀도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에다가 1 빼기 비유전율 입실론 S는 2.8 분의 1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죠.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8번 문항인데요. 이 8번 문항을 봤더니 1번 경우에 따라서 정 또는 부 아니죠.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의 값, 즉 플러스의 값만 갖는다. 기억나시죠? 2번이 답이 됩니다. 9번 지름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A미터인 도체 9가 있대요. 반지름이 A미터인 도체 9가 있는데 Q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외부 R이 얼마보다 큰 A보다 커지는 한 점에서 전속밀도 D를 구하세요. 자속밀도 아까 한 거면 전속밀도도 할 수 있죠. 전속밀도 D는요. 면적 S분의 전속 푸사이가 되고 면적 S분의 전하 Q가 되고 면적 S는 구도체 기준으로 4파이 R의 자승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파이 R 자승분의 Q다. 2번이 되겠네요. 10번째 문제는 1A/h의 전기량은 몇 쿨롱이냐. 이건 기본 문제 아닙니까? I라는 전류가 T분의 Q예요. 그렇다면 전기량 Q는 IT입니다. 그럼 IT의 단위는 암페아 세크가 돼야 되죠. 이걸 저희는 쿨롱이라고 약속하고 써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A hour라고 나왔어요. 1A hour라는 건 몇 암페아 세크인지만 알면 되잖아. 1시간이 3600초니까 얘는 3600의 암페아 세크고 결국 암페아 세크가 쿨롱과 같으니 3600 쿨롱이 답이겠다라는 거죠. 답은 4번.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공기 중에 있는 무한직선 도체의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도체에서 R미터 떨어진 점의 자속 밀도가 얼만큼 됩니까? 오늘 자속 밀도 많이 나오네요. 자속 밀도 B 아까 썼지만 뮤 H라고 했었습니까? 그럼 뮤라는 투자율에다가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계 H는 2파이 R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뮤 I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2번 문항. 이 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계 속에 조금 띄고 쓸까요? 이 웨버퍼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죠? 그죠? 자속밀도 B가 되는 거지요. 또 길이가 30cm, L 30cm라고 나와 있고 자계와 직각 방향으로 놓였는데 도선이 자계와 몇 도의 방향으로 세타 값을 30도의 방향으로 30m/s의 속도 벨러시티를 30m/s로 줍니다. 이때 이동할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쌤 이거는 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얘가 누가 만든 법칙인지는 아셔야 되잖아. E라고 하는 유기기전력은 E는 B, L, V의 사인 세타다. 플레밍의 그쵸 오른손 왼전 오 발 발전기의 원리. 그럼 자속밀도 B가 2 길이가 0.3 속도가 30 거기에 사인 30도 요거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냈던 결과가 9 나온다고 합니다. 2번 13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13번 문항은 무손실 유전체에서 평면 전자파의 전개 E하고 자개 H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에타를 구할 때 자개에 대한 전개의 B라고 배우셨고요. 얘를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E라는 전개 곱하기 루트 입실론의 값은 자개 H 곱하기 루트 뮤의 값이 되는 거죠. 보기에서 뭘로 정의했죠? 그죠? H로 했네요. 그럼 자개 H는요. 루트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와 같다라는 게 되겠네요.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강자성체가 아닌 거, 쌤,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비투자율이라는 뮤S가 1보다 대단히 크다. 그래서 종류가 철, 니켈, 코발트 정도는 외워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닌 거 구리죠, 구리. 구리는 비스무트하고 은하고 함께 뭐예요? 역자성체,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것. 15번 뭐죠?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4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의 가한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킬 때 현상으로 옳은 거. 자, 그릇의 크기가 작은 거 먼저 파괴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그릇의 크기는 2가 되겠네요. 2. 다른 거 안 나왔으니까 정전 용량이 작은 녀석일수록 먼저 파괴된다. 그래서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제일 먼저 파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16번 문제. 패러데이관의 밀도하고 전속 밀도는 어떤 관계냐? 이거는 또 새롭게 나온 거. 패러데이관이라는 건 자주 나왔지만 이 문제랑 똑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패러데이관 양단에는 정부의 단위 전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는 전하가 있을 때는 불연속, 전하가 없을 때는 연속으로 보는 거고 패러데이 관수하고 전속 선수는 같다라고 했었고 패러데이관의 밀도하고 전속 밀도는 같다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신다면 정답은 동일하다. 17번. 표에 기역과 니은과 같은 단위로 옳게 나열한 건 사실 옴세크라고 하는 건 헨리잖아요. 이거는 뭐 헨리가 H라고 해서 헨리 단위들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예요. 헨리가 누구랑 같냐 이거 찾는 것 같은데 쌤 인덕턴스는 Li는 n파이라는 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했었어. 유기기전력 2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셨을 때면 단위만 만들 때는 Li가 ET와 같으니까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는 I분의 2 곱하기 T가 돼서 암페어분의 볼트세크입니다.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옴세크가 되죠? 그래서 옴식기 뭐 이렇게 외웠던 옴세크가 헨리와 같다. 이것만 알아도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헨리가 된다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헨리가 나온 건 1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2번에 보면 이게 지멘스 퍼 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지멘스로 쓸 수도 있는데 세크 퍼 옴을 준 거예요. 이게 지멘스 퍼 옴이 아니고 세크 퍼 옴을 준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충전되는 전기량 Q가 CV니까 C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라고 쓸 수 있죠.
근데 Q는 전기량 IT와 같으니 IT라고 쓰고 여기 볼트라고 쓸게요. 그러면 V분의 I는 R은 I분의 V니까 저항의 역수예요. R분의 1 곱하기 T. 그럼 R분의 1이면 옴, 그리고 T면 세크. 그래서 세크 퍼 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실 1번이 정답이긴 한데 요거까지 몰라도. 그리고 질문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 세크예요? 지멘스예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해보면 세크밖에 없어요. 지멘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18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문항은 이 선간전압이 66,000볼트네요. VL 선간전압을 66,000볼트라고 하고요. 두 개의 평행 왕복도선에 10kA의 전류가 흐릅니다. 동일한 전류래요. 10k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 퍼 미터입니까? 자, 쌤 이거 뭐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구하는 거죠? 그래서 힘 F가 2파이 D분의 뮤 제로에 I1, I2니까 I제곱 쓰면 되죠. 근데 이거 어차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서 D분의 2I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 어차피 이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어서 뉴턴 퍼 미터잖아요.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흡입력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간격을 얼마로 했나요? 간격. 단 도선의 간격은 몇 미터? 1미터예요. D를 숨겨놨네요. 1미터. 2의 10카, 1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요거 4승, 8승, 10인의 20인가요? 그러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름이 2mm의 동선에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19번은 대문자 D 지름이 2mm이라고 하고요. 전류가 파이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때 전류 밀도라고 하는 스몰 i를 구하는데요. 쌤, 전류 밀도 우리 6장에서 배웠죠? 면적분의 전류가 된다. 그럼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파이 r의 제곱. 거기에 전류 i를 쓴다면 파이 그리고 r이 반지름이니까 2분의 d. 그러면 1mm네요. d로 쓸 뻔했네. 2mm가 지름이니까 1mm죠? 1mm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전체의 제곱, r의 제곱. i는 파이. 그럼 파이는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6승 올라가니까 10의 6승.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 20번.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오이구, 이 문제 나왔네요. 이거 땡큐죠? 제가 수업할 때,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벼락 맞는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벼락을 맞는다, 뭐 소나무가 많이 맞냐? 아니면 대추나무가 많이 맞냐? 소나무요?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건데 뭐였죠? 이거죠? 곡률 반경, 모양, 전하 밀도, 이 표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곡률이 크다 혹은 적다, 곡률 반경이 크다 혹은 적다, 모양이 뾰족하다 혹은 완만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곡률이 크다라는 건 많이 휘어졌다, 곡률이 작다라는 건 조금 휘어졌다. 많이 휘어진 쪽이 뾰족한 모양일 거다, 조금 휘어진 쪽이 완만한 모양일 거다. 그러면 곡률 반경과 전하밀도는 뾰족할수록 면적이 작잖아요. 그럼 로우 S라고 하는 면전하밀도 자체가 S분의 Q인데 면적이 작아야 전하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가 커진다. 여기는 작아집니다. 그럼 곡률 반경은 뭐였죠? 이거였잖아. 5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중에 누가 더 뾰족하다? 50원이라고요. 그러면 뾰족한 게 반지름은 작다. 여긴 반지름이 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서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밀도는 전하밀도를 물었거든요. 이 전하밀도는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곡률이 작으면 1번, 곡률이 작으면 전하밀도도 작다가 정답이겠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개의 문항을 풀어봤는데 그죠? 수월하셨죠?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